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오늘 그 블록체인 학회를 출범하면서 회장직을 맡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깥으로 보면 굉장히 무역에 챌린지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5대 그 주력 사업들이 전부 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서 굉장히 챌린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중국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블록체인 학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내고 또 국가의 발전 그 로드맵도 작성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파고에 워닝을 주고 또 앞으로 나갈 바를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할 이야기는 블록체인의 미래와 우리 학회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머니 중에서 어떤 걸 꼽으시냐고 항상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뭐 하나를 하기도 하고 달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제일 10만 원권으로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날로그 머니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아날로그 머니가 보시다시피 디지털 머니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머니는 근본적으로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은 보면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즉 이 두 열만 핸드폰이나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만 하면 돈이 오고 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중국에서도 위안화를 전자화폐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돈 종이 지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신호로 전 세계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중국 위안화가 핸드폰으로 1% 싸다 그러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 바로 중국이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전자화폐화 될 때 우리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제조 분야는 아날로그에 우리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코닥이 그랬고 소니가 그랬고 모토로라가 그랬고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로 바뀔 때 또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바뀔 때 아날로그 전화가 디지털 전화로 바뀔 때 이들 회사의 운명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회사가 부각이 돼 왔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UN 2040 UN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잘 해왔던 거 자동차나 전력이나 철강, 제조, 유통 또 스마트폰 이런 분야들이 전부 다 5년 내로 추락의 위기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대부분 수출 주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기술 기반으로 해왔는데 이것들을 디지털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미래 자녀들의 세계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있지만 답은 4차 산업혁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많은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 가지 들어보신 여러 가지 버즈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발휘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겠죠. 제가 정리한 바로는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인프라로 해가지고 그 인프라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시전 메이킹하는 것들, 결국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저의 건강을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스마트워치에 있는 데이터가 제 건강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오브 컨트롤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자율주행이나 3D나 심지어는 맞춤형 아기까지도 개발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3차 산업혁명의 매스 프로덕션, 그죠? 대량 생산에서 이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미래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CCTV를 통해서 도둑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도둑이 해킹을 해서 집에 아무도 없네 하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편한 것들이 해킹이 돼서 만약에 그것을 일부러 사고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최대 걸림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하기를 탈중앙 합의 분산 장부 시스템이다. 결국은 중요한 정보를 한 곳에 두지 말고 여러 군데 나눠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돈을 갖다가 앨리스가 밥한테 10불을 보낸다 그러면 이 장부가 이 센트럴 뱅크에 저장이 되고 만약에 이 서버가 다운이 된다 그러면 전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역발상으로 우리가 모든 장부를 모든 컴퓨터에다 다 카피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다운이 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그래서 분산 환경을 만든 것이 블록체인이 되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센트럴라이즈 컨트롤이 없고 이 모든 노드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루는 탈중앙화가 되겠고, 또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뢰 자산 처리에 적합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장부들에 대해서 모두 다 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이 바로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보고 있죠. 사실 인터넷은 정보를 어떻게 쉐어하느냐의 어떤 플랫폼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블록체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에셋을 어떻게 쉐어하느냐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 엄청난 우리의 사회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우리의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1.0 해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했다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폴더폰에 전화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2.0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누구나 위변조를 하지 못하고 런이 개런티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각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이 그 스마트폰 전화 거는 것뿐 아니라 핸드폰에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되게 되겠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단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리소스, CPU나 디스크나 네트워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엮어서 우리가 보통 있는 컴퓨터들을 다 묶어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능가하는 그러한 컴퓨팅으로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보기술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리드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메인프레임에서 PC 오면서 윈도우가 전 세계를 장악을 했었죠. 그리고 또 모바일이 나오면서 안드로이드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IoT하고 그 차세대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외산에만 굉장히 의존해 왔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 블록체인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리가 신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이나 인증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블록체인을 쓸 수 있고 어떤 데이터에 보면 2020년까지 거의 2,000조에 가까운 부분들이 다 블록체인에 된다고 써 있고요. 더 나가서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등록이 된다고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아직 그 공인인증서 하나 제대로 없앤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죠. 그거를 이제 뭐 KB에서 첫 상용화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회가 만들어진 것이 좀 더 이것들을 좀 더 제대로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다오라는 리카르도 씨가 말씀했던 다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 우리나라 말로는 분산 자율 조직입니다. 그래서 마치 크라우드 펀딩하고 협동조합이 합쳐서 우리가 돈을 전자화폐로 전 세계 누구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필요한 프로덕트를 공정하게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연구를 하고 제조를 하고 유통을 시켜서 만든 수익을 다시 가져가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장이나 뭐 직원들이 없고 오직 1인 CEO가 서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이 단지 그 회사뿐 아니라 우리가 정부기관이라 보면 세금 부분을 다 같이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쉽게 결정해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돈 탭스코 회장이 가상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이 투명하게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지만 익명성을 또 제공할 수 있어서 전자투표에도 또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표 비용이 비싸서 대의민주주의로 해왔던 것들이 거의 가까운 지적 민주주의가 또 갈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을 때 우리가 공공, 행정, 정치 서비스가 투명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쪽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개인 데이터 결정권을 개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긴밀한 데이터라서 우리가 저희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또 예술가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학회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IoT 여러 정치적, 의료적, 파이낸셜 쪽으로 다 모아서 우리가 다학적인 학문 접근과 또 산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만들고 또 앞으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로드맵 작성 등 국가 미래 기술 정책과 전략의 띵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의 설립 목적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과 학문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학문적 발전을 토대로 싱크테드와 또 선도국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는 회장과
자문위원단이 있고 운영체하고 새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IoT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 의료, 제조, 유통 서비스까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산학협력과 기술 이전 표준, 그리고 시범 사업, 유스 케이스 만드는 기획 분과까지 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 방안으로는 정기 교류를 통해서 조찬 모임을 갖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블록체인의 깊은 내용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기 학술 대회 개최를 통해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는 우리가 포커스드 워크숍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업체에서 나와서 문제를 제기를 해놓으면 우리 학교에 있는 석사, 박사 학생들이 이런 대안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데모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이제큐티브 워크숍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그런 타이트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이 학회를 통해서 오픈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을 투자하고 육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 표준화를 리드함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는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국내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사들의 여러 회원사들이 많이 조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정책 지원과 해외 정보 교육에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위기라고 하는 건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